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날이 더운데 독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권을 국가가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혈세로서 정부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특히 형사 고소를 하였을 경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의 80%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검사의 1차 수사 종결권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모든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어서 검사가 3개월간 기록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에게 물어보면 검사들의 업무는 경감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할 때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할 경우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종국 처분과 중간 처분이 있다라고 하면 종국 처분을 우선해서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 종국 처분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 형식 판단과 실질 판단이 있으면 형식 판단을 우선으로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각하,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참고인중지, 기소중지, 뭐 이런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소중지에는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것이 새로 도입돼서 일부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각하라는 것은 고소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혐의가 없거나, 고소장을 고소고발장을 읽어보더라도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너무나 명백해서 수사에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각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소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일반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벌점 먹습니다. 사건 처리함에 있어서. 며칠 전 신문에 의하면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검사는 자기가 사건을 배당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도과되는지 여부를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속기간 도과하는 것만큼이나 불기소 처분함에 있어 공소시효 도과하는 것은 큰 과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이 면제되는 경우, 또 소파 협정 같은 거에 따라서 재판권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 동일 사건이나 일부에 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고, 교특법 사건에 있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 부정수표 단속법에 있어서 수표가 회수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공소권 없음을 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10,000페이지, 20,000페이지 되는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면 가장 간편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죄가 안 됨. 죄가 안 되면 실무상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정당방위 같은 것이 가끔 될 수가 있습니다. 1998년경쯤에 아마 대검에서 죄가 안 됨, 쌍방 폭행 사건에 있어서 죄가 안 됨, 정당방위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라 라고 해서 그 당시에 98년경에 제가 죄가 안 됨을 몇 번 해본 적은 있지만,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죄가 안 됨을 결정하거나 결재를 해본 적은
그때를 빼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가니까 또 죄관됨을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유업성 조학 사유가 있거나 책임 조학 사유, 또 형법에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죄관됨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 혐의 없음. 형사 판결에 있어서 판사가 무죄를 쓰는 경우와 같은데, 혐의 없음에도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는데, 명백히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로는 거의 1%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인정된다. 인정되는 사실을 쓰고 고소인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한 자료는 이러는 것들이 있다. 피의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비추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및 고소인이 주장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고 피의사실 인정에 부족하다. 달리 피의사실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범죄 혐의 없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무고 판단을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가 열정이 넘치는 검사를 만나면 무고죄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혐의 없음 사건 무혐의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검사들로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불소장 혐의 없음 결정문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가 있는데 죄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51조에 있는 양형 자료를 판단할 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곤 합니다. 사건 간단한 경우에는 본건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는 미성년자로서 학생인 사람이고 사안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건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경위에도 참작할 바가 있고 그 이후에 범죄 후에 정상 깊이 반성하고 합의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이번에 하나여 그 소출 유예함이 상당하여 기소유예를 한다. 또는 누구의 선도를 조건으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보호관찰부 선도유예를 하거나 그래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한 검사의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참고인 중지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는 기소중지 처분이었으나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데 옛날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에도 고소고발인이 없거나 중요 참고인이 없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느냐라는 이런 불만을 토로해서 그 이후에 참고인 중지라는 주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인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는 것이고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없거나 한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또 시한부 기소중지라고 해서 특허 사건 같은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될 경우 의료사건이라든가 또는 피의자가 아프다거나 입원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시한부 기소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가 도입됐는데 검사가 3개월 미제가 많으면 부장으로부터 좀 질책을 받으니까 시한부 기소중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이나 고검의 감찰이 나오면 항상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에 공소보류라는 것이 있는데 공안부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정책적 판단으로 공소를 보류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검사가 처분할 때는 공판 구약식을 하고 불소 처분을 하는데 불소 처분에는 각하,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참고인 중지, 기소중지, 공소보류 이와 같은 처분을 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국민 입장에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불소 처분을 한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고, 검사가 불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 고검의 항고라는 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항고가 기각된다면 법원의 재신청 또는 대검의 재항고라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실무에 있어 보면 내가 억울한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산천초목이 다 안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정 수사관이나 특정 검사를 잘 알지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